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한동훈을 없애줄 테니 책임 총리를 달라,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지고요, 명태균 측에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했던 사업가 김한정 씨, 그리고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 이 두 사람의 전화 녹취록이 나왔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맞아요. 이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강실장? 윤석열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네네. 나 국무총리 주고 네. 내각의 장관들 임명권은 나한테 주죠. 그럼 내 한동훈이 없애줄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그런 놈 나타낸다니까. 맞습니다. 진짜. 저 보면요,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홍준표가 윤석열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나 국무총리 주고 내각의 자기 장관들 임명권, 그러니까 내각 임명권도 나한테 주셔. 그럼 내가 한동훈 없애줄게. 그러니까 대구시장 버리고 책임 총리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 통화 시점이요, 2024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024년 9월 10일입니다. 저 왼쪽 좌측 상단에 나오잖아요. 작년 9월 10일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과 명태균의 동업자 강혜경 씨가 작년 9월 10일에 통화한 건데, 자, 그러면 김한정 씨의 저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요. 홍준표 시장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올 1월 월간조선, 월간지죠,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조선 올 신년호 그 인터뷰를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래갖고 작년 12월 19일에 그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내정이 힘드시면 제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께서는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작년 8월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처음 밝힌 거예요. 처음 밝힌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처음 밝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8월인데 두 달 후인 10월에도 그때는 자신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면서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윤통 당신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8월에 한 얘기랑 10월에 문자로 한 내용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과 10월에 걸쳐서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서울 올라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 책임 총리제 도입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을 윤 대통령에게 2번 했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작년 12월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안을 받은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의논해 보겠다, 그렇게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 시장 자신이 그러면 보안이 새서 외부에 다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의논하지 말고 대통령 본인이 결심이 섰을 때 발표를 하라. 하지만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 그 대화, 그게 9월이에요. 9월인데 8월에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책임 총리 얘기를 꺼냈고, 또 10월에는 본인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책임 총리 얘기를 한 번 더 했다 하는 거니까요.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한 그 내용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홍준표 시장의 월간조선 인터뷰와 비교해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한동훈 정리해 줄 테니까 책임 총리 달라,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자신을 책임 총리 시켜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지만,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제거의 그 조건으로 책임 총리 얘기한 적은 없다, 이랬는데, 근데 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또 홍준표 시장이 난들 대구시장 그만두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는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국가 경영, 대통령이라는 거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 맞습니다. 총리 출신 여러 차례 이 대권 도전했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이회창 총리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또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경선에서 패배한 후, 그러니까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후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나. 이 정권이 잘할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서 4년 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기 때문에 대구로 내려와서 시장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자기가 나라 돌아가는 게 이렇고 뭐 하니까 대통령의 꿈을 접고 책임 총리로 올라가서 윤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홍 시장이 또 월간조선과 인터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수습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대통령이 실기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한 시점은 작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그 이후에 이 홍준표 시장이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한 건데, 자기가 그런 식의 자기 양보, 희생이죠. 대구시장 그만두고 책임 총리로 가서 윤 대통령 보좌하는 거, 그렇게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실기했다. 그 때를 놓쳤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핵당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반목이 탄핵의 근본 원인이다. 또 이런 얘기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제요, 한 지방 언론이요,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이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매체가요, 총선 직후, 작년 총선 직후에 그냥 고정시켜 두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부부 이 동반해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회동을 중간 역할에서 성사시킨 사람이 명태균과 최용휘다. 최용휘는 누구냐 하면요, 홍준표 시장 장남의 절친이고요. 이 홍준표 선거 캠프에서도 일했고요. 나중에는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의뢰도 했고 비용도 지불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 알게 돼서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뭐 대구시청에 가서 근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최용휘입니다. 최용휘. 근데 작년 총선 직후에, 그러니까 총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108석, 저 야권이 192석 참패를 했는데 그 직후에 윤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시장 부부가 만찬 회동한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요, 이 단독 보도 나오기 전에도요, 뭐 이미 이 정가에서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 기사가 왜 단독이 되는가? 그 회동을 중간 역할에서 성사시킨 사람이 명태균과 최용휘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요,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저 윤 부부와 홍 부부 만찬 회동 때 그 최용희 씨는 대구시 서울사무소,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여의도에다 서울사무소를 둡니다. 그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부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부장이 이런 정무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 둘이 합작품을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때 최용희가 명태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동물 관련 기획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받아냈고,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뭐 한 건데, 근데요, 이 기사에도 재밌는 게 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 제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 부부와 홍 시장 부부 간의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직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이 누구냐 하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니까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당시에 홍준표도 한덕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총리직 제안에 대해서 홍준표는 고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이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지금 선출직 대구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감사하지만 총리 맡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명태균 씨 최측근, 명태균 씨 최측근이요,
최근 한 미디어와의 그 전화 통화에서 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회동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해서 고맙다. 그걸 잘 엮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해서도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뭐라고 멘트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뭐가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잡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직후 모임 그 회동에서 총리 얘기가 나왔고 그때는 홍준표 시장이 고사를 했다. 근데 8월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내정이 힘들면 외교, 국방 이런 데만 전념하시고 저한테 책임 총리를 맡겨주시면 제가 내각 다 알아서 운영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라인이 있는 겁니다. 스토리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책임 총리설 이거는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홍 시장이 작년 8월에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동훈 제가 정리해 줄 테니 제가 책임 총리 맡겨주시면 한동훈 딱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작년 8월이면요. 여러분 작년 전당대회가 언제 있었죠? 7월 23일에 있었습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63%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어요. 당대표가 됐고 그 이후부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이 되면서 또 윤한 갈등이 막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8월이면. 그 8월 며칠이라고 날짜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때 홍준표 시장이 책임 총리 시켜주면 내가 한동훈 싹 정리하겠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용어로 공격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뭐 나름대로 마음을 본인이 파악을 했다. 그래서 그걸 든든한 미천으로 삼으면서 한동훈 대표 공격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한 이 말의 진실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 본인이 기다 아니다 분명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